개념체계는 기본 과정, 질적 특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거지만 난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회계가 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회계 이론이라는 걸 정립하고 뒷받침하는 가정.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재무제표는 어떠한 가정에 의해서 만드냐. 기업의 소유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준다.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의미고요. 기업을 소유주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씨 가족이 S전자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요. S전자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요. 회계 단위 관점에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이 하나의 독립적인 회계 단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회계 단위는 어떤 장소적인 범위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뭐 어렵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정은 계속 간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회계를 공부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업 실체는 장기간 존속한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뭐 10개 사업이 있다. 근데 2개 사업은 중단한다. 청산한다. 정해졌다. 그렇다면 계속 기업의 손익, 계속 사업 손익, 중단 사업 손익을 구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기간별로 보고해요. 회계 기간별로. 그래서 기업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나누어서 기간별 보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단위, 회계 기간이라는 게 다 이런 가정하에서 또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존속 기간은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단위로 구분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재무상태표, 만들려는 경영 성과의 결과물,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정보로 만든다.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본 과정 3개가 있네요. 기업 실체, 두 번째 존속 가능한 계속 기업,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여기서 쓰여있지 않은 게 사지선다에서 네 번째로 아닌데 긴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뭐 그런 거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질적 특성인데 재무제표는 좋은 유용한 정보, 좋은 질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적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재무제표가 결국은 왜 만드냐 라고 물어보면 왜 만들어요? 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이제 FS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인데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정보가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까? 뭐 이런 거지.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될까요? 그냥 좋은 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질적 특성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주요 질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 되려면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갖추어져야 돼. 예를 들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보여줄 때 좋은 재무제표. 두 번째, 숫자를 봤어.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그들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이들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며 두 번째, 믿을 수 있어야 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중요한 질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그래서 질적 특성은 크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랑 신뢰가 가는 재무제표가 주요한 질적 특성으로 구분되고요. 얘네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별도의 특성이 카테고리별로 3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 요거를. 근데 외우는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속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지막 줄에 보면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에 우선하진 않는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는 FS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요럴 때 제가 재무제표라는 걸 쓰기 싫은 거야. 네 글자를 쓰기 싫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팔을 워낙 많이 쓰니까 주사도 많이 맞고 정형외과에서 많이 그래서 핑계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FS라고 적으면 아, 쓰기 싫어가지고 재무제표를 FS라고 적었구나. 인정해주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맞죠? 근데 이 재무제표는 좋은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회계 기준과 이 질적 특성 중에 뭐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은 회계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이러한 특성을 다 감안해서 회계 기준을 적용하죠. 그래서 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에 적합한 특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켜요. 외운다면 굳이 촌스럽지만 앞자 따서 외운다면 예피적 외우기 쉽죠. 예피적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뢰성, 신뢰가 가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할 때 충실하게 누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검증 가능한 정보가 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중립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러면 표현에 충실한 정보, 검증이 되는 정보, 중립적으로 만들었다면 믿을 수 있다. 그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주요한 질적 특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 자, 객관식에 나올 때 다음 중 질적 특성 중에 같은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1, 2, 3, 4 이렇게 찡기면 답은 얘가 되는 거죠. 아니면 다음 중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질적 특성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2, 3, 4 그러면 답은 4 이런 식으로. 자, 한 개씩 볼게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고 하는 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목적이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면 괜찮은 정보,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예측가치란 얘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그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보를 보고 뭘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면서 이러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미래에. 이 정도의 현금과 이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향후 차기에 내가 속해 있는 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이 유동성 자산이 어떤 형태로 사용돼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런 정보를 보여준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이때까지 배당을 이 정도 해왔다면 나중에도 이 정도의 배당의 율은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렇게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측하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예측한 정보가 이후에 비교하겠죠. 비교해서 내가 예측했던 정보가 내가 예측했던 거 맞는지 틀린지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측과 피드백은 따로따로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고됐던 정보를 당초에 내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나중에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예측했던 게 틀렸네. 돈 빼야겠다. 더 이상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수정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뺄까 말까, 선택할까 아니면 잠깐 보류할까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질적 특성에 의해서 보고하고자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유용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피드백 가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피드백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 정보, 피드백이 되는 정보라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한 정보. 세 번째는 적시성이라고 하는 정보의 특성인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일단 원칙인데요. 상장 기업들은 특히나 중간중간에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근데
기다리라는 거야. 연차 재무제표가 마감될 때까지는 안 보여주겠대. 그럼 의사결정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할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보여줘야죠. 우리가 앞에서 분기,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었던 것들이 다 어떤 것에 대한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적시성을 충족했기 때문에 외부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그들이 우선의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도와줘야 돼. 외부정보 이용자가 그걸 원하거든. 그들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할 땐 적시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가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죠. 뭐 3개월, 6개월이 딱 그게 정확한 해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하부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피적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신뢰성은 어떤 거냐? 그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으려면 기업이 선택해서 나쁜 정보는 빼고 좋은 정보는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은 최대한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충실하게 한다. 읽어보시고 두 번째, 누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 반드시 검증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검증이 됐니? 검증 가능성이 높다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누가 하더라도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을 때 비교했는데 동일해. 그러면 그 회계 처리는 오케이가 되겠죠. 근데 회사가 만든 정보는 2억인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다 3이야. 그러면 2는 X 아닐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느냐 중요하고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이 없어야죠. 편이 없이 한쪽으로 내가 내 맘대로 나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해서 선택해서 편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면.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의도된 결과를 내가 막 유도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정보를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이냐면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래서 다 이음과 미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촌스러운 암기 방법을 좀 선택해서 하시면 도움이 조금 돼요. 아주 요만큼은 될 거예요.